브렉시트, 브리튼이 영국이 엑시트했다는데 너무너무 혼돈스러우니까 여기서도 도망가고 싶은 그 엑시트를 한번 더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남고 싶다는 목소리가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요. 정치인들까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된 유럽의 혼란을 본 세 사람 아주 신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국 저렇게 혼란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가벼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네. 영국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네. 그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16강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잉글랜드,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가 유럽에서 변방에 속하는 아이슬란드에게 네. 2대1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는 세계 랭킹, FIFA 랭킹이 10위이고 네. 아이슬란드는 34위입니다. 네. 더군다나 축구 저변을 보면 더 큰 차이가 나는데 네. 잉글랜드는 굉장히 많은 축구 선수가 있고 스타 플레이어가 있죠. 하지만 네. 아이슬란드에는 인구도 33만 명에 불과하고 등록된 성인 남성 축구 선수가 1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100명이요?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가 100명밖에 없는 나라예요. 네, 그 프로 선수가 국내는 아예 그 세미프로 리그에 불과하고요. 또 네. 해외파, 국내파 합해도 성인 남성 선수가 100명에 불과한데 그 중에 11명이 뛴 아이슬란드가 축구 종주국을 이겼기 때문에 대이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도 혼란스러운데 스포츠도 또한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는 일 없는 영국입니다만 정치인들 일단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국가 아젠다를 놓고 국민투표 전과 후가 말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네.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는데 알고 보니 잿빛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국민투표 전에 이 탈퇴파라고 불리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돈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후에 맨날 내야 했던 3억 5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에 달하는 이 금액, 그것도 연간이 아닙니다. 매주요. 이것을 투입할 수가 있다. 그만큼 우리가 전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노년층이 귀가 솔깃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 금액은 EU에서 환불을 받았던 거고요. 아, 그러면 매주 5,500억 원을 유럽에 퍼줬으니 우리가 떨어져 나면 이 돈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 달랐던 겁니까? 홀기사게 그 돈을 우리가 매주 괜찮은 병원 하나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발뺌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송에 나와서 네. 그거 실수였다. 내가 잘못 알아들었던 것이다. 라면서 정말 어안이 벙벙하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네. 이렇게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민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때문에도 탈퇴파들에게 많은 표가 갔었던 건데요. 국민투표 전에 EU 탈퇴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EU 때문에 영국이 스스로 이민 통제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위험한 인물들, 난민들 우리 국토로 막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국민투표 후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소 오해가 있었다. 엄격한 이민 정책, 사실 그거 이민자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것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영국 국민들이 이걸 다 모르고 투표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정치인들이 끝나자마자 달리 얘기하는 건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데 BBC, 더 타임스, 이런 가디안 같은 아주 유수의 매체들이 이런 국민투표 전에 이런 그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나 보죠? 검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미약한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U 탈퇴파가 아닌 EU 잔류파들은요. 굉장히 피상적인 어떤 어젠다를 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EU에 잔류해야 어떤 국경 없는 아주 다양성 있는 영토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EU 탈퇴파 같은 경우에는 5,500억 원이 매주 나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병원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 중장년층들의 어떤 그 표심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래서 EU 잔류파들 지금 반성 뼈저리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난민 문제며 그 재정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돈은 왜 유럽에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쓰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저렇게 줄지어서 밀려드는 난민들,
영국엔 더 이상 안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이거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IS 그 엄청난 테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공포에 자극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점을 무섭게 파고든 거고요. EU 잔류파들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EU라는 어떤 통합체에서 자유무역은 하겠다. 하지만 정치적인 통합은 우리는 싫다. 이건 주권 문제다라는 이런 현실주의자들의 어떤 목소리가 거세진 거고요. 그래서 EU 탈퇴파들의 어떤 인터뷰를 직후,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결정된 뒤에 인터뷰를 보면은 오늘은 영국 독립기념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여기 버스 보세요. 보이십니까? 여기 좀 크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우리는 매일 5,500억 원을 죄송합니다. 매일이니까 좀 액수가 작겠네요. 5천만 파운드를 EU에 보내고 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좀 떨어져 나와서 우리 돈 우리가 쓰자고 선동을 하던 그 버스입니다. 그렇죠. 여기 NHS는 이제 그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그 네. 보장 기금인데요. 근데 땡큐라는 말로 그냥 홈페이지가 좀 싹 바뀌어 버렸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탈퇴파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공약,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세한 공약들과 인터뷰 내용 모든 것들을 쭉 정리해서 말 그대로 표심을 자극했던 그곳인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오니까 네. 그리고 본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땡큐라는 한마디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했던 거짓말을 지워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인물 보리스 존슨이라는 런던 시장 출신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요 평소에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영어도 못하는 자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a Britain united by a command of the English language. When I meet people who've been here for decades in our city, in London, very often women, without learning that essential tool of economic participation, 실제로 네. 외국인 영어를 전혀 못 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이런 것 관련해서 이 영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의 어떤 그 지위를 부여받으면 상당한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등 때문에 이제 영국 국민들은 우리의 국경을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막아야 되는데 EU 회원국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실과 다른 공약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 런던 전 시장이나 그 어떤 지금까지 거짓 네.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아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국 하원에서 어제도 계속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국회에서는 총리와 야당 당수들이 과연 어떻게 토론하는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의원들은 대체로 EU에 남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계속 그 기조는 이었습니다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어제 영국 하원의 토론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Mr. Speaker, we have no intention whatsoever of seeing Scotland taken out of Europe. Be to negotiate the best possible arrangements with the single market, and that'll be debated endlessly in this House. Don't let the media divide us. Don't let those people who wish us ill divide us. Mr. Speaker, we have serious matters to discuss in this House and in the country. 자, 영국 하원에서 토론하는 거 뭐 야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남아야 한다. 그리고 남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미 배는 떠난 후입니다. 지역별 갈등도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상황이 잠잠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연방은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북아일랜드가 있고 또 여기는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사실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잔류를 지지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수혜 효과를 공동연합체 EU로부터 많이 받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훨씬 잔류파들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어떤 표결 결과는 그거하고는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국의 길을 가지 않겠다. 어쩌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독립 재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손수호 변호사님, 이제 법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건 맞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그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를 없던 걸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잔류파들은 또 다른 이제 그 가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했던 이번에 국민투표 결과는 존재하지만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다른 결과를 얻어보자라는 시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토니 블레어 전 총리도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그 스코틀랜드 독립당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이번에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영국이 EU에서 탈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가 국민투표 결과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고 결국은 또 영국 국가와 정부와 EU가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EU에 남는 그 주요 강대국들의 생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당연한 얘기지만 영국을 제외한 EU에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나라 정상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다른데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가능한 빨리 탈퇴 협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해라. 그래야 충격을 줄 수 있다. 하고 굉장히 냉정한 어떤 표정인데요. 반면에 독일은 조금 온화하다고 해야 될까요?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영국에게 즉각적인 이탈을 압박하진 않을 것이다. 너무 못되게 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메르켈 총리, 이탈리아 총리까지 세 사람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럽의 중심 베를린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 다 다르겠죠. 결국 자기의 이익하고 관련되는데 그렇죠. 독일이 1년에 100조 원어치씩 영국에 물건을 수출한다? 그렇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네요.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산업계에서 이거 신중하게 가야지 우리들 엄청나게 또 우리까지 역풍 맞는다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메르켈이 움직이는데도 상당히 신중한 것이고요. 네. 사실 독일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게 2배랍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물건을 독일이 더 잘 만들잖아요. 아니, 또 이거는 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아닌가 싶은데, 예. 좋은 물건 만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 입장에서 특히 산업계 요구가 아주 거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 국민투표했다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국민투표했는데 거의 문매를 맞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만큼 영국이 평소에 좀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힘이 좀 약해졌다는 뜻인가요? 이제 regret exit 해서 탈퇴를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생기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좀 하나 오해를 하는 게 독일의 EU에서의 영향력은 사실 EU 내에서의 영국의 영향력보다 훨씬 컸습니다. 다시 네. 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금융망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지만 EU 내에서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몸집을 불리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독일보다 못하기 때문에 EU에서 어떻게 보면 좀 미운 털이 박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우리는 이제 FTA라는 걸로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네. EU 26나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면 구장차장 우리는 뭐 영국하고 무역할 때 특혜를 보거나 혜택 받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을 뿐이고요. 네. 다른 그 EU 국가들하고 탈퇴를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아주 이제 EU에서 떨어져 나가야 우리나라도 이제 한 EU FTA에서 영국을 배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EU 내에서 영국이 브렉시트가 완성이 되는 이후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출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보완 설명한다면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에게 2년의 시간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그 몸집이 큰 나라들하고 네. 개별적으로 다 FTA 협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과 개별적인 FTA 협상을 하는 것은 2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맞는 이 순간에 웃고 있는 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푸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푸틴이요. 푸틴을 왜 지목하는가 하면은 네.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합병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에서 독립할 때 러시아를 제외하고 핵무기를 가장 많이 배치했었어요. 네네. 그 핵무기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건데 그때 미국이 개입해서 러시아에 다 돌려주고 그걸 없애도록 해서 비핵화로 갔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해준 게 우크라이나 독립이 위태로워지면 미국이 보장하겠다. 그다음에 영국도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비핵화로 갔는데 네. 근데 저 푸틴이 크림반도를 내전을 유도해가지고 합병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영국하고 오바마 정부가 개입해서 막아줄 줄 알았더니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고 경제 공세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유럽 전체가 달라들어서 이제 경제를 제재했는데 이제 한 축이 크게 무너지는 거죠. 그럼 푸틴은 크림반도 합병을 완전 성공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 씩 웃는 거죠. 자, 푸틴은 신났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 시진핑은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내심 네.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네.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이 세계에 어떤 아시아에서의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통해서 어떤 그 세력을 키우는 이 지역에서요, 그걸 공약을 했었는데, 시진핑,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다시 유럽의 중점적인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적인 몸집 불리기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좀 더 영향력, 입김이 세진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시진핑도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정치는 없었지 않습니까? 힘을 이제 아시아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메르켈 총리는 역시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제 영국이 빠진 유럽의 중심은 뭐 거의 압도적으로 독일이 차지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가을 총선이 있는데 거기서 이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경우에는 메르켈의 어떤 그 지지 기반도 상당히 힘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EU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유일한 구원투수이긴 한데 메르켈도 상당히 신경을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 연말이죠.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12월 31일 날 임기 5년차 2번 10년의 임기를 마치는데 혹시 메르켈 총리가 후임이 아닐까 하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쨌건 메르켈 총리는 복잡한 한 해를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유럽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국제부의 김정환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 두 분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